강원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당초 목표보다 많은 6조 원을 확보했지만 주요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실패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 열차가 탈선한 KTX 강릉선이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승객들은 열차 운행 정상화에 다행이라는 반응 속에 다소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임시 복구를 마치고 KTX 강릉선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마무리 복구 작업이 실시되고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양양경찰서 신축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양양군과 지역 정치권은 내년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6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7,8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주요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모두 6조 원. 올해보다 7,8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 사업 실시 설계비로 2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지부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만 끝나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또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제2경춘국도도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본 설계비 성격의 사전 기본조사비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 시기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세계 국가 지원 지방도와 국도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은 성과로 꼽힙니다. 홍천 동막 계약, 원주 지정 흥업, 삼척 미로 화장 국지도 건설 기본 설계비로 5억 원씩이 반영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700억 원이 넘는 양구 원통간 국도 49호선 개량 사업도 설계비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핵심으로 꼽고 있는 신규 SOC 사업의 국비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춘천 철원 고속도로, 제천 영월 고속도로, 강릉 제진 동해선 사업비는 한 푼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천 영월이라든지 춘천 철원 고속도로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내후년도 정부 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SOC가 더 확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순순히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후 활용 예산 확보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틀 전 열차가 탈선했던 KTX 강릉선이 오늘부터 정상 운행했습니다. 복구가 다소 늦어졌지만 열차는 별다른 사고 없이 운행됐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KTX 강릉선 열차가 탈선한 사고 현장입니다. 인력 400여 명과 중장비가 투입돼 밤샘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기와 선로 시설이 보수되고 거대한 기중기가 선로에 열차를 바로 세웁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9시간이 다 돼서야 탈선 열차는 철로에 올려져 차량 기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탈선 열차가 치워지자 선로 보수와 침목 보강 등 막바지 정비도 속도를 냈습니다. 복구가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첫 열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시운전도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우리 코레일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46시간 만인 오늘 오전 5시 30분 강릉역에서 첫 열차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강릉역과 청량리역에서 출발한 첫 열차엔 승객 120여 명이 탔습니다. KTX 열차는 사고 구간을 시속 40km의 낮은 속도로 달렸고 무사히 운행을 끝냈지만 승객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러니까 좀 불안하지. 우리가 서울 한번 가야 되는데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불안하다. 이제 그런 거는 봤지. 뉴스 보고 저건 아니다. 개통 1년 만에 엄청난 사고를 겪은 KTX 강릉선은 사흘 만에 정상화됐지만 철저한 안전 관리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KTX 강릉선 열차 운행이 46시간 만에 재개돼
승객들이 버스 대신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사고 구간 열차 운행 상황과 탑승객들의 반응을 배현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역을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객들이 탑승합니다. 출발 시간인 오후 1시 반이 되자 열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내 지하화 구간을 벗어나 탈선 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에 다다르자 열차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 열차는 대비탈 사고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약 30km 서행 운행 중에 있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이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던 구간을 시속 40km로 달리겠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시속 25km 안팎으로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궤도와 침목 정리 등 마무리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강릉을 출발한 KTX 강릉선 열차는 일부 구간 서행 운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역에서 진부역까지는 원래는 29분이 걸리지만 저속 운행으로 3, 4분가량 지연 운행됐습니다. 열차 승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가보자는 생각으로 왔었어요. 제가 이 KTX를 자주 이용하고 그날도 제가 10시 반 차였는데 불안하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믿고 탄 거예요. KTX 강릉선 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철도 안전에 대한 불신과 승객들의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KTX 강릉선이 오늘부터 차질 없이 운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복구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후 처리와 추가 복구에 대해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오전 7시 35분 강릉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KTX 806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기관차와 객차 한 량이 90도로 꺾이면서 철로를 가로막았고 열차 열량 모두 탈선했습니다. 탈선한 열차는 옆 철로를 따라 수백 미터를 밀려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직원 1명 등 16명이 다쳤고 KTX 강릉역에서 진부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이 긴급 복구에 들어가 사고 발생 40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에 사고 열차를 기지창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 강릉발 서울행 열차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과 열차 이용에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고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복구 작업이 끝난 철길 옆에 남아있는 기관차 이동 작업도 시간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열차 통행이 끝난 이후에 선로 주변 정리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한편 철도경찰도 이번 사고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학비리로 학내 분규를 겪었던 상지대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정의사 체제 전환에 이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뗐다는 평가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지학원 이사회가 정대화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총장을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은 건 개교 6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대화 신임 총장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도 민주대학이자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 학생, 직원에다가 동문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이런 큰 틀의 의견 수렴 절차 또는 그런 과정을 잘 활용해서 우리 대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민주대학으로 만들어 가겠다. 총장실 점거, 수업 거부, 삭발 등 학교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학생들은 직접 뽑은 총장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단체로 취업 캠프를 간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멘토를 진행한다던가 좀 그런 식으로 정말 학교다운 학교가 제대로 학교 구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습니다.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 모두 떨어지면서 어려워진 대학 재정 확충이 시급하고 교육부 평가에서 잇따라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상지 영서대와의 통합,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발전 방안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학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발전하는 민주대학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지대.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의 근본 원인은 안전 업무의 외주화에 있다며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선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기와 시설, 정비 등 기본적인 시설 보수 점검 인력을 감축한 뒤 외부 인력에 맡긴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과 효율화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외주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양경찰서 신설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반영됐던 양양경찰서 신축 예산 5억 6천만 원이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 경찰서 신축 계획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과 지역 정치권은 올해 양양경찰서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인력 증원 계획이 통과된 만큼 내년에 경찰서 신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DMZ 지역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올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습니다. 고성 DMZ 지역은 금강산 육로관광 출발지면서 통일전망타워와 DMZ 박물관, 화진포 등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이달 말에는 통일전망타워도 준공됩니다. 고성군은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계기로 통일전망대 일원 20만여 제곱미터를 통일관광지로 지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강원도 의원 의정비 인상률이 2.6%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내년 월정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적용해 5,272만 원으로 결정하고 오늘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도의원 의정비가 오릅니다. 동해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납포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젯밤 11시쯤 동해 북방 한계선 남쪽 3.5km 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어선 2척을 납포해 묵호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오징어 45톤가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동해안에서 중국어선을 납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동해시와 삼척시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재원은 동해시 묵호대교 보수 보강에 5억 원, 삼척시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설치에 4억 원, 삼척시 신기면 무명 서하교 재가설에 3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묵호대교는 건설한 지 45년이 지나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려오면서 지난주 도내에서 3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동해와 철원에 사는 남성이 저체온증, 양구에 사는 20대 여성이 동상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에서는 모두 23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2018년 소비자 중심 경영 신규 인증기관에 선정돼 오는 14일 인증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